안녕하세요. 트레이드링스 물류혁신팀의 이승용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국내 포워딩 포화 시장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현대네비스의 강태훈 프로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네비스라는 포워딩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태훈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로님 반갑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오늘 웨비나의 순서는 국내 포워딩 회사의 등록 현황과 시장 진단, 그리고 각 포워딩 회사만의 영업적인 차이점,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포워딩 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국내 포워딩 회사의 등록 현황과 시장 진단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프로님께서는 국내 포워딩 회사가 몇 군데나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00개에서 4,000개라는 숫자도 정말 많은 숫자로 느껴지는데 저도 프로님과 비슷하게 그 정도의 숫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트레이드링스의 링고라는 페이지입니다. 트레이드링스 링고에서는 나에게 맞는 국내 모든 포워더를 무료로 검색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링고에서 확인한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은 국내에 약 4,700여 개라는 포워더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이 신고가 돼 있지 않은 포워더 기업까지 합하면 약 5,000여 개의 포워더 기업이 있는 걸로 추산이 돼요. 그렇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포워더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부산 중 저희가 서울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서울시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업체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3년도 107개 신생 포워더가 생겨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매해 100개 이상의 포워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부터는 100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포워더 분들이 급격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요건 폐업 현황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폐업 현황이고요. 마찬가지로 2013년에 보면 2013년에 창업된 포워더들 중에서 2014년 기준으로 폐업한 숫자가 57개의 업체, 그리고 2014년에는 59개의 업체. 근데 점점 24년도 쪽으로 올수록 폐업하는 숫자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폐업을 하는 포워더의 수보다 새롭게 생겨나는 포워더 수가 현저하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프로님이 느끼시기에는 현업에서 이 포워더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포화 상태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제가 현업에서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많은 지인들도 이제 포워딩 창업을 하면서 이제 포워딩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이 링고를 통해서 이제 국내 포워딩 등록 현황의 이 데이터 수치를 보면서 정말 많은 포워딩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료와 프로님의 의견을 취합해서 보면은 국내 포워더 시장은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렇다면 포워더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레드오션이 됐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포워딩 시장이 레드오션이 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는 이 자본금 3억 원과 이 화물 해상 보험 책임의 1억 원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변에서 이제 봤을 때 보통 한 7년에서 8년 정도면은 이제 이 창업을 준비를 하고 빠르게는 창업을 하기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 15년 정도 이상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을 유치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황 때 이 호황기를 겪으면서 이 포워딩 시장이 이제 그런 수익률이 높은 이 시장으로 이렇게 많은 포워딩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포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도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각종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포워더 시장이 레드오션이 된 이유가 그 정말 간단한 창업 방법, 자본금 3억 원과 허가제가 아닌 등록만 하면은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물류 시장에 엄청난 호황기를 맞았기 때문에 포워딩 회사 하나가 없어지면 그 기업에 다니고 있던 2명의 직원분들이 포워더를 새로 차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신생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레드오션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현재 포워더 시장에 대한 진단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각종 물류 시장에 대한 그 기사를 저희가 스크립트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정보고요. 이 각각의 기사 내용을 보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키워드를 뽑아내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쉬운 창업 방법과 그 물류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함으로써 이 국내에만 4,600개가 넘는 포워더가 생성이 됐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이런 상황이 끝나면서 그리고 국제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물동량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잘해야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이런 역성장 폭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낮은 편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사라던가 글로벌 포워더를 주축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앞세운 공격적인 서비스를 화주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포워더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여지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포워더분들은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로 점점 바뀌고 있고, 하지만 이런 필수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보수적인 국내 물류시장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중소 중견 포워더분들의 직접 개발의 어려움, 비용적인 문제, 인적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바로바로 디지털 전환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기사들을 보시고 나서 프로님은 현업 담당자로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려 볼게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실제로 현업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제 몸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다 이 기사들이 순서적인 건데, 이제 이 늘어나고 있는 포워딩, 그리고 이제 이 포워딩 간의 비즈니스 성사를 위한 이 공격적인 입찰 참여, 그리고 저가 수주로 인한 포워딩의 수익성 감소, 그리고 선사를 포함한 이 포워딩의 디지털화 영업 전환, 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점점 이 전 세계 많은 물류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막대한 자본과 조직을 갖춘 선사와는 다르게 이 포워딩에서의 디지털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문 업체와 협업해서 디지털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각 포워더 회사만의 영업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혹시 프로님께서는 영업을 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혹은 그 영업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방법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영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활용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콜드콜, 소위 말하는 빌딩치기, 그리고 이제 학연, 지연, 혈연 등 이런 인맥을 통한 영업 활동이 있는데, 사실 이 방법들이 고전적이면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콜드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십여 개의 이제 화주사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고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이제 연결이 안 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빌딩치기 같은 경우에는 미팅조차 거부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학연, 지연, 혈연 등 그런 인맥을 통해 영업을 할 때는 이제 접근은 쉬운데 서로가 좀 불편해지거나 관계가 좀 난감해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에 이런 영업 활동이 좀 쉽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 혹시 요즘 영업에서의 새로운 트렌드라던가 새로운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또 부탁드려 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많은 선사들과 이제 글로벌 포워딩, 이제 그런 포워딩들이 많이 이제 디지털화를 많이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고, 이제 선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을 통해서 운임을 확인하고 견적을 받을 수 있고, 이제 포워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이 물류 서비스에 대한 이 트레이싱이나 혹은 이제 루트 확인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방법들로 좀 많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영업사원분들이 뭐 저희 스페이스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베스트한 운임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해당 화물과 해당 지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직원분들이 빠르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응을 해줍니다. 네, 이런 멘트들로서 화주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이 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주 눈에는 그런 수많은 포워더분들이 다 동일한 말을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차별성을 다른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포워딩 영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포워딩 영업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영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요즘에 가장 많이 이 물류업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프로님 혹시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많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정확하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들어보셨을 때 어떤 내용인지 와닿으시나요? 사실 이게 이 포워딩 입장에서 많이 아직까지는 활용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막 와닿다고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보고요. 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조직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고객 시장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변환 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은 비즈니스의 성장과 각 회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트레디링스에서 가장 최근에 그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약 12,000명의 화주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재미난 설문조사를 하나 해봤습니다. 네, 어떤 설문조사를 해봤냐면은 포워더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내용을 조사를 해봤고요. 설문조사를 토대로 완성된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대기업 혹은 물동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자동화된 실시간 화물 트래킹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신뢰할 만한 선적 데이터들을 본인들에게 제공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포워더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물동량만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화물의 전반적인 통합 관리와 최적화 지원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포워더 입장에서는 화주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새로운 영업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프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기존 방식이랑 다르게 신규 방식으로 이제 화주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전문 업체와 협업을 하면서 이제 디지털화를 통해 화주사에게 물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비스처럼 이렇게 디지털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요. 국내에는 3가지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포워더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S사처럼 오로지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로만 제공을 하는 기업, 그리고 P사처럼 그 디지털 서비스와 기존 포워딩 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현대네비스처럼 기존의 업무 방식에 디지털 기능을 더해서 화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네,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디지털 포워딩 업무를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포워딩 솔루션을 직접 만들어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투자됐다고 하고 그 성과물도 뭔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그 현대네비스처럼 기존의 업무 방식에 그 최소 비용으로 즉각적인 도입을 해서 화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트레디링스의 OV 솔루션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트레디링스의 OV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OV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트레드링스에서 제공하고 있던 쉽고라는 서비스가 트레드링스 오션 비저빌리티라는 약자로 OV라는 서비스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 OV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잊을만 하면 발생되는 공급망 붕괴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슈 때 공급망 붕괴가 됐었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파나마 운하가 정지가 되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멘 반군으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슈, 그리고 볼티모어의 교량 붕괴 사고, 또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해포트 인근에서 피더선이 싣고 가던 컨테이너들이 침수가 되는, 그로 인해서 상해포트가 잠깐 멈췄었던 그런 이슈까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파악하기 힘든 공급망 관리를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트레드링스의 OV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OV 플러그인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나의 고객사에게 진행되는 선적권에 대한 트래킹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느 위치에나 간단하게 특별한 별도의 개발 비용이라던가 시간 투자 없이 즉시 자사의 홈페이지에 연동을 할 수 있는 게 OV 플러그인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OV 플러그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냐? 바로 내 화물을 실은 선박이 실시간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운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서 ETD, ETA와 ATD, ATA, 그리고 심지어 TS 정보까지도 자동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기존에는 트래킹 정보를 내부 담당자들만 확인을 하는 정보, 그리고 이슈가 생겼을 때 고객사들한테 전달을 하는 정보가 됐었는데, 플러그인을 통해서 내부 담당자들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외부 고객사들에게도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태까지 트래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누군가가 남아 있어서 그 정보들을 수시로 확인을 해주셨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퇴근을 해버리면 고객사에서 물이 왔을 때 이 정보가 즉각적으로 고객사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플러그인을 통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점에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직접 정보를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플러그인이 가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그인을 도입했을 때 포워딩 회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이점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트래킹에 대한 굉장히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이게 어렵지 않은 업무였지만 내부 인력들이 단순 반복 작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가지고 트래킹을 제공하셨을 텐데,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이 한 번의 등록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점이 될 것 같고요. 이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내부 업무 직원, 외부 업무 직원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 고객사한테 트래킹에 대한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기존의 영업 방식의 포인트에서 벗어나서 가시적이고 차별화된 전문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화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트렌드가 대기업 비딩 같은 경우는 이런 트래킹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산점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트래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딩 시 낙찰의 가능성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플러그인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도입을 완료한 현대네비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대네비스 홈페이지고요. 현대네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트래킹에 대한 아이콘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네비스 홈페이지에 화주가 찾아와서 오른쪽 아래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진행하는 하우스 BL 넘버를 입력하실 거예요. 하우스 BL 넘버 입력하게 되면 검색을 눌렀을 때 내 화물이 어느 포트에서 언제 출발을 해서 도착지 포트에 언제 도착을 했는지 이렇게 텍스트 상으로도 트래킹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도로 보기를 클릭해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선박의 이동 경로라던가 현재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화물이 어느 포트에, 도착지 포트에 언제 도착을 하고 할 예정인지까지의 정보들을 모두 다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현대네비스가 이 OV 플러그인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도입할 때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직접 사용을 해보시니까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도입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회사는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 이제 원양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선사에서 홍해 운항 중단 이슈랑 파나마 운하의 가뭄으로 인한 통항 제한으로 인해 이제 많은 선박들이 우회하면서 이제 트랜짓 타임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화주사에서는 이제 납기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루트랑 그런 스케줄에 대한 문의를 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포워딩 입장에서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는데, 이런 이슈가 터지는 찰나에 트레드링스에서 OV 플러그인을 소개하는 걸 듣고 저희 회사와 화주 양쪽을 위해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입 과정은 그런 트레드링스에서 가이드와 도움을 주셔서 전혀 복잡한 과정 없이 쉽게 구현이 될 수 있었고요. 도입 과정은 이제 트레드링스에서 가이드와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쉽게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전혀 복잡한 과정 없이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OV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제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느낀 점은 이제 결론적으로 화주사와 이 포워딩 저희 회사의 양쪽에 이제 그런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점입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화주사에서 이제 루트 및 스케줄 업데이트 문의가 오면 이제 저희 쪽에서도 한 번 더 선사 각 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각 BL별로 한 번 더 조회를 하고 화주 측에 메일 혹은 통화 유선으로 이제 안내를 했었는데, OV 플러그인은 화주가 로그인 없이 직접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BL 건을 직접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고, 또 그 직접 루트를 보면서 지도를 보고 루트를 보면서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OV 플러그인은 해외에서도 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 있는 고객사나 저희 파트너사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영업적인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신생 회사인데 이런 그 OV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회사 웹사이트와 연동을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는 화주나 이제 고객사에게 저희 회사 홍보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OV 플러그인을 활용하면서 인력이 절약이 되고, OV 플러그인의 여러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님 아주 길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현대네비스 이외에도 OV 플러그인이 출시 한 달 만에 약 3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빠르게 도입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앞서 나가고 있고, 고객사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화면에 QR코드를 통해서 OV 플러그인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혹은 도입 문의,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하여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강태훈 프로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